2020년은 정말 여러모로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망할 놈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스마트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에 출시할 기대작 스마트폰들을 알아볼게요. 2021년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출시될 제품은 갤럭시 S21 시리즈입니다. S21은 기존처럼 2월이 아닌 1월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입니다. 이번 S21은 후면 카메라 범프와 옆면 프레임이 연결되면서 기존 디자인을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세부 모델은 기존과 같은 세 가지로 S21은 6.2인치, S21 플러스는 6.7인치, 마지막으로 울트라는 6.8인치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서도 바뀐 점이 있는데요. 이게 S21이랑 S21 플러스에는 플랫 스크린이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울트라에는 우리가 정말 극혐하는 엣지 스크린이 다시 들어갑니다. 카메라는 S21과 플러스에는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 울트라는 쿼드 카메라 시스템의 탑재가 예상됩니다. 울트라에는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잔망경 렌즈, 그리고 레이저 오토포커스의 탑재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칩셋은 스냅드래곤 888 또는 엑시노스 2100이 나라별로 나눠서 들어갈 예정이지만 현재 여러가지 벤치 점수들이 유출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엑시노스의 탑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좀 극혐이죠?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울트라에는 S펜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S펜은 별도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안타까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S펜을 수납할 공간이 울트라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케이스 같은데 따로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소재입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모델인 S21은 글래스가 아닌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하는 플래그십 라인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좀 굉장히 실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인데 그래도 너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은 S21과 21 플러스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울트라는 오히려 7만원 정도 더 비싸게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번 갤럭시 S21 시리즈는 1월 14일에 온라인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출시는 1월 29일이 제일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갤럭시 Z 폴드 3입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올해 나올 갤럭시 Z 폴드 3는 전작보다 디스플레이가 작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 영은 이번 Z 폴드 3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7.55인치,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는 6.21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아주 약간 작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펜의 지원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작아진 이유도 바로 S펜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언더스크린 카메라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펀치홀마저 사라지게 되니까 좀 더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완벽한 폴더블 폰에 가까워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여러 외신들은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갤럭시 Z 폴드 라이트의 출시도 전망하고 있어서 저렴한 갤럭시 Z 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제품은 새로운 갤럭시 Z 플립입니다. 새롭게 나올 Z 플립의 이름은 2가 아닌 3로 나오게 될 전망인데요. 현재까지 갤럭시 Z 플립 3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화면은 Z 플립 5G와 동일한 6.7인치 크기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얇아진 베젤과 더 큰 배터리,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의 탑재가 예상되며 여기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디스플레이 탑재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시는 작년에는 S20 시리즈와 같은 시기에 출시를 했지만 이번에는 2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삼성에서 벌써 출시한다고 하는 제품만 3가지가 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삼성이 폴더블 폰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훨씬 더 시장을 키우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폴더블 폰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번 해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그 유명한 상소문 에디션이죠. 바로 LG의 롤러블 폰입니다. 롤러블 폰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LG에서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폰인데요. 기존의 접는 방식의 폴더블이 아닌 디스플레이가 말려 있다가 펴지면서 화면이 커지는 형태의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얼마 전에 LG에서 출시한 제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LG의 시그니처 올레드 R인데요. 하단에 말려있는 디스플레이가 위로 올라오는 독특한 방식의 TV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최근 국내 통신 3사에서 이 롤러블 폰이 등록이 되면서 출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업계에 따르면 이 롤러블 폰은 현재 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게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에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 화면을 펼치기 전에는 6.8인치, 그리고 펼치게 되면 7.4인치로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출시한 윙은 다소 부족했죠. 성능적으로도 부족했고 여러모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롤러블 폰에서는 성능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칩셋은 퀄컴의 최신 칩셋인 스냅드래곤 888이 현재 가장 유력하고 4200mAh의 배터리, 그리고 램은 16GB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스펙은 완전히 빠방하게 늦는다는 말이죠. 이런 특이한 형태의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하면 뭐부터 가장 걱정되세요? 저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데요. 현재 롤러블 폰의 예상 가격은 약 260만원으로 갤럭시 Z 폴드 2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스마트폰인 건 맞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출시가 된다면 실제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많은 분들이 선뜻 구매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이라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완성도 있게 등장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폰 SE 플러스입니다. 올해는 아이폰 SE의 새로운 버전인 SE 플러스의 출시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아이폰 SE 2세대가 나와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덕분에 애플이 이제는 미드레인지 시장에서도 엄청난 입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렇게 접근성이 쉬운 저렴한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SE 플러스는 5G가 아닌 4G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안에는 A14 바이오닉 칩셋의 탑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인치 또는 6.1인치 화면 사이즈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5.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출시한 SE도 아이폰 8과 같은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SE 플러스도 5.5인치 스크린을 가진 아이폰 8 플러스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6.1인치로 나오게 된다면 10R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기겠죠? 아무튼 어떤 사이즈로 나오든 간에 이게 저렴한 가격을 위해 LCD 패널의 탑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출시는 아쉽게도 이번 상반기에는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 아이폰 SE 2세대가 4월에 출시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아이폰 12의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 아이폰 12의 출시가 거의 한 달 이상 지연이 되면서 현재 애플은 아이폰 13에 먼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E 플러스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이폰 SE 플러스의 출시는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폰인데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사실 뭐가 나올지 알고 계시겠죠? 바로 아이폰 13입니다. 아이폰 13은 올해 가을에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조금씩 이렇게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메인 디자인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디자인 자체는 사실 아이폰 12에서 깔 게 없어요. 디자인은 제 생각에는 거의 완벽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작아진 노치, 그리고 120Hz의 주사율,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아이폰 13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폰 13은 아이폰 12처럼 5.4인치, 6.1인치 2종, 그리고 6.7인치로 총 4가지 모델의 라인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4가지 모델 중 한 가지에는 이 포트 있죠? 이 포트가 아예 없어진 완전한 포트리스 아이폰이 나올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정말 완전한 무선 아이폰이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충전 속도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아이패드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커넥터를 넣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치가 줄어든다는 소식인데요. 내가 이 소식은 분명 작년에도 들은 것 같긴 한데, 이게 폭이 짧아지기보다는 노치의 높이가 낮아져서 좀 더 눈에 덜 띄게 바뀔 거라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120Hz의 주사율은 들어가게 되더라도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12 프로 맥스에만 들어간 이 센서 시프트 OIS 기능 있죠? 이게 이번 13 라인 전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프로 모델에서는 무엇보다 초광각 렌즈의 업그레이드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f1.8 값을 가진 6매 초광각 렌즈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차이가 없었던 초광각 렌즈에서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미세하게 급 나누기가 좀 심해질 것 같아요. 출시는 아이폰 12의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딜레이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이폰 13은 기존처럼 9월에 출시가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정보를 또 드리고 싶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좀 시기가 이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내용의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음에 좀 더 많은 소식이 나오면 그때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에 출시될 스마트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